원장님 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클렌징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오, 진짜 신기하다. 아, 바세린을 저렇게 오래 문지르는구나. 저렇게 오래 문지르면서 이제 뺀다는 건데 화장실에서 계속 저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될까? 너무 좋다. 근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모공에서 쏙쏙 피지를 뽑아내는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 근데 모공 완전 넓어져요. 코페.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데 이거 링크 좀 보내줘봐요. 사게. 당장 사서 한번 해보게. 이거 진짜 된다 하면 커피 받을 필요가 없지. 제가 이거 진짜 쿠팡으로 사서 바로 해봤거든요. 잘 뭔가 붙어가지고 탁 떨어져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좀 과장이 섞여있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 성분들 자체가 되게 부드러웠고 진정 효과 정도는 있는데 피지 박힌 거를 빼낼 정도로 효과가 탁월하진 않았어요. 이런 광고에서 나오는 뭔가 피지를 제거해주는 제품들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진정 정도의 도움만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SNS에 이제 또 여름철도 됐고 피지라든지 블랙헤드, 개기름 이런 거 없애는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 피부에 다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피부를 망치면서 자극적인 것들도 많고 제가 봤던 이 영상들이 피부과 전문의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방법들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도대체 다들 뭐 어떻게 관리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이제 알려줄게요. 가장 중요한 게 클렌징이에요. 봄, 여름이 되면 더워지고 습해지니까 피지 분비가 훨씬 활발해지거든요. 게다가 습하고 땀이 나니까 여기에 모공이 막히고 또 여름 되면 우리 선크림도 더 열심히 바르잖아요. 그 선크림까지 다 완전 쓰리 콤보가 돼서 모공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러블, 파티, 피부 뒤집어졌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씻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클렌징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어떤 클렌징 제품 써야 되냐 콕 집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피부 타입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존에 막 속당김 있고 쩍쩍 갈라지시는 건조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T존에나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로 천천히 롤링해서 피지를 빼내주시고요. 너무 과하게 피지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존의 건조한 부위는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T존 부위에만 좀 집중해서 피지를 제거한다 생각해 주시면서 기존의 건조한 부위는 로션을 좀 듬뿍듬뿍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기름이 많이 나오고 날씨가만 되면 화장 다 뜨는 이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보다는 밀크나 클렌징 젤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오일 제품 같은 것들이 지성 피부 분들한테는 더 잘 껴, 그 오일이. 그래서 씻을 때도 덜 씻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젤이나 밀크를 쓰시고 요걸 얼굴 전체적으로 롤링해서 1차 세안 해준 뒤에 2차 세안은 거품이 충분한 세안제로 해주시면 돼요. 이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어쨌든 바르는 보습제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름에 이게 또 더 잘 막을 수 있어. 그래서 겨울보다는 좀 더 촉촉하고 발랐을 때도 뭔가 산뜻한 이런 제품들로 바꿔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이 홈케어라는 거는 어쨌든 겉에 낀 기름 그리고 피지 같은 것들 이미 생겨있는 거를 녹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피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홈케어로는 잘 안 돼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덜 올라올 수 있게 하냐 이번 여름을 어떻게 좀 더 산뜻하게 보낼 수 있냐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가성비 끝판왕에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객님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예요. 진짜 한 번만 받아도 피지가 확 주는 게 느껴져요. 아 진짜요? 피지를 줄여보려고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피지로 고통받는 분들만 보면 이거 하자고 계속 그래. 뭐게요? 모르겠어요. 바로 스킨보톡스예요. 근데 내가 스킨보톡스를 하면 보톡스는 보톡스지 스킨보톡스는 또 뭐냐 그래요. 스킨보톡스를 놓는다고 하면은 이제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윤곽 쪽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모공에 좀 몇 포인트 나와서 모공 좀 좁아지게 보인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 보톡스가 사실은 신경 피지샘에서 피지가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을 차단해요. 그래서 요 보톡스가 피부에 고르게 쫙 깔리면 전체적으로 피지샘 분비가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문에서는 80%까지 준다고 해요. 그만큼 피지 분비 감소 효과에는 보톡스가 직방이에요. 근데 이 스킨보톡스가 뭐가 좋냐면은 다른 시술들은 꾸준히 계속 받아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스킨보톡스는 일단 한 번만 받아도 효과가 있고 이 효과가 3, 4개월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따졌을 때도 한 번 하는데 많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2, 30만 원대니까 피지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해본다면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죠.
실제로 환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해보면은 되게 다들 만족해하세요. 피부과에서도 7, 8월 되면 이제 피부 뒤집어졌다면서 많이들 오세요. 그런 분들 피지가 결국에는 너무 많이 분비되고 이 기름이 모공을 막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4, 5월 정도의 스킨보톡스 딱 한 번 맞아주면 그런 증상이 훨씬 줄어들겠죠? 또 한 번 받으면 효과가 3, 4개월은 지속되니까 여름 시즌 대비해서 봄에 딱 한 번만 맞아도 그 여름은 좀 더 뽀송뽀송하게 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스킨보톡스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많이 놔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런 데 기름 폭발하는 여기 있죠. 이런 데는 진짜 촘촘하게 쫙 났거든요. 근데 이 스킨보톡스가 어쨌든 주사로 한 땀 한 땀 놓는 거다 보니까 모든 피지선을 내가 다 분비를 줄이게 할 수는 없어. 특히 왜 건성이신 분들, T존에만 특히 기름 많으신 분들은 내가 여기 콧구멍이랑 이런 데 다 한 땀 한 땀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야. 근데 이런 분들한테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스킨보톡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데 혹시 뭐 포텐자, 버추아레프, 실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미세 바늘 고주파예요. 그러니까 바늘들이 짜라락 이렇게 네모나게 딱 있는데 요거를 피부에 콕 집어가지고 고주파 조절을 탁 해주면 피지선이 파괴되면서 그 주변에 콜라겐도 재생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좋은 게 요런 T존, 콧구멍, 콧볼까지 되게 집중적으로 다 파괴를 시킬 수 있어요. 얘도 스킨보톡스랑 비슷하게 거의 피지 분비가 80% 정도 줄어든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미세바늘 고주파를 먼저 말하지 않고 스킨보톡스를 말했냐면 미세바늘 고주파는 한 번으로는 조금 약하고 그래도 3번까지는 꾸준히 받아줘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스킨보톡스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뭔가 한 번만 받는다면 스킨보톡스, T존에 좀 집중적으로 피지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아쿠아필 관리 같은 걸로 이렇게 쪽쪽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걸로 다 뽑아내고 미세바늘 고주파를 시술해서 피지선 태우면서 조여주면 제일 베스트예요. 아쿠아필이 또 뭔지 궁금하실 텐데 아쿠아필이 뭐냐면 피지를 좀 녹여주는 각질 녹여주는 그런 용액들을 쫙 도포해준 다음에 녹여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쫙 빨아당기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쏙쏙 뽑아내면 그 피지들이 톡톡톡 나오는 게 보여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거든요. 그렇게 피지를 진짜 확실히 아까 전에 왜 코팩하면은 이거 다 빠지냐고 물어봤잖아요. 실제로 그건 다 빼줘요. 그런 관리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은 아쿠아필 관리랑 미세바늘 고주파를 같이 해주면 좋아요. 아까 막 핀셋으로 뽑는 것도 그렇고 모공에서 직접 피지를 뽑는 게 내 피부에 안 좋다라고 했는데 걔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모공을 그렇게 넓히면서 뽑는 게 아니잖아. 그 강한 흡입력으로 그거만 싹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짜줄 때는 걔가 천천히 나오면서 모공이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쿠아필 관리로 하는 건 괜찮고 이후에 어차피 미세바늘 고주파로 다시 시술을 해주면서 조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짜는 거랑 다르지. 실제로 이 미세바늘 고주파로 T존이랑 나비존 이런 데 고민돼서 받아보신 분들은 딱 3번만 받아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본인이 원래는 계속 거울 보면서 화장하기 전에 뭐 다이소에서 이거 제거하는 게 있대요. 그걸로 계속 긁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받고 나서는 그 제거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되게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미세 바늘이라 그랬잖아요. 찌르는 거 하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아파. 진짜 아파요. 또 별로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아파요. 이게 바늘이 좀 많기도 하고 들어가서 어쨌든 이 에너지가 흐르다 보니까 되게 아파. 그래서 마취 크림을 30분보다는 좀 더 길게 한 45분? 요 정도 바르면 통증 감소에 훨씬 효과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이제 일상생활 가능하냐 많이 묻는데 2, 3일 정도는 살짝 붉을 수 있어. 근데 그 붉은 것도 생얼에서 내가 봤을 때 아는 정도고 화장으로 하면 다 가려지는 정도예요. 그날 하고 나서 2, 3일 정도는 미세하게 주사바늘 정도가 보일 수는 있는데 일상생활에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사실 이 피지선 파괴시키는 시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골드 PTT라고 해가지고 여드름 치료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골드 PTT가 뭐냐면 금 성분을 액체에다가 흡수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요 성분을 충분히 피부에다 침투시키고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쏴줘서 열 에너지를 가해서 금이 피지선에만 탁 흡수돼서 파괴가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저도 얘를 여드름 치료에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3번 골드 PTT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7, 8월에 뽀송뽀송함을 위해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따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고 이 방법은 저도 이렇게 여드름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는 쓰고 있는데 뭔가 요 골드 PTT만 단독으로 3회를 했을 때는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 1, 2회 시술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뭔가 지금 당장
내 얼굴에 이 흐르는 기름기를 없애고 싶다 이럴 땐 좀 부족하다는 거지. 즉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뭔가 반짝 기름을 탁 없애고 싶은 분들은 스킨보톡스랑 미세바디 고주파 요거 2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피지선을 파괴해서 피지 분비랑 기름을 줄이는데 제모 레이저도 방법이 돼요. 지금 무슨 피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털 없애는 제모냐 하실 텐데 이 제모의 원리가 뭐냐면 털집이 이렇게 있고 항상 털에 피지선이 붙어 있거든요. 이 제모 레이저는 여기 털집을 파괴하는 멜라닌에 쏙 먹혀서 열이 확 확산되면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털집도 파괴를 하지만 피지선도 파괴를 해요. 피지선 자체가 파괴되니까 기름이 덜 나오겠죠? 뭔가 여기 헤어라인 따라서 계속 좁쌀 여드름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 수염 라인에 계속 모낭염 생기시는 분들은 제모를 무조건 1번으로 하거든요. 과연 이 기름 줄이는 것과 그리고 이 여드름 모낭염이 제모랑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